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요기요 매각 기한이 내년 1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각이 결정났던 시점과 현재의 시장 상황이 너무 크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2020년 12월에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요기요를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죠. 시장조사 전문기관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요기요, 쿠팡이츠의 월간 사용자 수는 각각 531만 명, 75만 명이었습니다. 전체의 30% 정도를 요기요가, 쿠팡이츠는 겨우 전체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합치면 거의 전체 사용자 수의 93%를 DH가 차지하게 되는 셈이니 공정위로서는 배달앱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결국 딜리버리 히어로는 요기요를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요기요가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와 있는 업체인데 왜 시장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걸까요? 더욱이 배달 플랫폼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문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시장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는 2조 원, 유력 인수 후보는 신세계, 롯데 등이었던 매각 초기의 상황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죠. 역시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요기요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770만 명,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550만 명입니다. 점유율로 따지면 요기요는 23%로 하락했고 쿠팡이츠는 무려 16.5%로 상승했죠.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2위와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3위, 여러분이 기업 인수합병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2위 기업을 비싼 값을 주고 인수할 마음이 들까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가격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 민족 지분 88%를 40억 달러,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기준으로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의 약 40%쯤 되니까 얼핏 보면 적당한 가격 책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살 때부터 굉장히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당연한 수순으로 요기요 역시 2조 원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왔겠죠. 롯데는 애초에 요기요를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쳐놓고, 신세계그룹은 요기요 인수를 검토할 때 약 1조 원 정도로 보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미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데 3조 4,4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출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2조 원 자금을 더 지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았겠죠. 이 돈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점유율 문제도 같이 얽혀 있습니다. 요기요가 쿠팡이츠에게 바짝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요기요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돈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역시 인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생각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김 빠진 요기요 인수 전에 사모펀드와 함께 새롭게 참전한 기업이죠. GS 리테일과 사모펀드는 요기요의 인수 가격으로 약 5천억 원 정도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2조 원에 팔겠다던 딜리버리 히어로가 아무리 요기요 인수전이 김이 빠졌다고 해도 4분의 1 가격에 팔려고 할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시간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딜리버리 히어로는 요기요를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닙니다. 공정위가 팔라고 했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GS 리테일이 정말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퀵커머스의 시대입니다. 과연 퀵커머스의 대표주자, 배달앱 시장의 2인자인 요기요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톡톡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궁금한 외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